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7K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 헤지펀드의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폴 투더 존스가 비트코인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과 코인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크게 팔고 크게 사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가격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부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90불 넘는지 안 넘는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미국 주식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발언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매파적으로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직은 긴축을 더 옥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스탠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피벗이 일어날 수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산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봐도 약간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도 느끼지도 않고 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포모도 오지 않고 딱 그 가운데에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드는 그 모습이 심리적으로 녹아있는 상태고, 다른 코인들도 그냥 뭐 변동성이 거의 1%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 코인들이 아니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1%가 아니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 특이사항이 지금 27K에 있던 이 매수벽이 좀 얕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코인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26.2K에 있던 이 매수벽이 사라졌었죠. 그 다음부터 지금 27K에 있던 매수벽이 얕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매수벽이 얕아지고 있다는 거는 파킹하고 있는 고래들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요즘에 리퀴데이션 히트맵을 자주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물과 선물 거래가, 선물 거래의 비중이 현물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 거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현물과 선물 모두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이 히트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전히 27K 조금 위에 롱 포지션이 계속 파킹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현물 맵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얕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찍는다고 하면은 롱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7K 초반으로 온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별로 보더라도 지금 숏 포지션이 더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7K 초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축된 지가 된 거예요. 최근 게 아니고 것들이 계속 파킹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물과 선물을 봤을 때 모두 일부 숏의 방향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뷰로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OI를 살펴봐도 아직 이 오픈 인터레스트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올라갔을 때는 뚝배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맞고 살짝 내려왔고요. 아직도 그럼에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이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숏 포지션으로 조금 더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물과 선물 말고도 기관의 움직임도 중요한데, 앞으로도 이번 불장 때는 기관의 움직임들도 종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의 움직임들도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관, 이 CME 퓨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게 되면은 기관들은 그러니까 포지션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낮추고 있거든요. 레버리지 낮추고 있는데 이거는 롱에서 숏으로 갈 때 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ME의 숏 물량, 숏 포지션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봐도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아직은 한 6대4 정도로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를 통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이렇게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서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에서 비트코인을 던지는, 크게 던지는 세력이 있고 이걸 크게 받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아,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건 의미가 있고, 던지고 있는 세력들, 고래들 중에 말씀드렸던 세력 중에 큰 세력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채굴업자가 최근 10월 달에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채굴업자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 줄었어요. 이 말은 던졌다라는 의미가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크게 던진 세력은 채굴업자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누군가가 던지면 누군가는 받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도가 있으면 매수가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럼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던지는 세력이 채굴업자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이 채굴업자가 던지는 걸 누가 받고 있냐라고 보면은 비트코인을 월렛으로 봤을 때 100개에서 1000개 정도 들고 있는 월렛들, 이 월렛들의 보유 수량이 지금 2만 개 정도, 비트코인의 2만 개 정도를 늘려나간 걸 10월 달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2만 개 정도 보유 수량을 늘렸다. 그래서 고래들이 지금 채굴업자가 던진 거를 다 받아내고 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은 고래들이 형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고, 지지난 영상에서 이게 이어지는 거니까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수량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얘네들이에요.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래들은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고래들 축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분배를 한 거죠. 그걸 받은 게 고래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분배가 된 게 아니라 고래 대 고래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자료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를 할 때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건 사실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더의 원래 숫자를 보면서 이 고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피크가 찍고 그 고래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해석이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포스 방식으로 넘어왔잖아요. POS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스테이킹이 되는 구조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월렛에서 이걸 스테이킹을 맡기면요, 어떻게 되냐, 뭐 리도에 맡기든 아니면 본인이 스테이킹을 하든 하면은 이게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이걸 떠난 게 아니고요. 뭐냐면 지금 이더를 스테이킹해서 이게 많이 줄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죠. 잘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와 이더가 지금 약간 빌빌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일부 매도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으로 해가지고 이걸 위임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재밌는 인덱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을 때 비트코인 버블 인덱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불장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버블 인덱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구글 트렌드, 그다음에 비트코인 난이도, 트랜잭션, 그다음에 어드레스에서 보내는 정도,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트윗, 이런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비트코인의 버블 인덱스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 상태죠. 마이너스일 때 매수라면 언제나 돈을 벌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하락장이라고 무조건 버블 인덱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고 관심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장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왜 빠지는 거야 하면서 트렌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센트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트위터도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여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를 볼 때 유의미한 지표여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좋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튜더 존스라는 헤지펀드의 전설이시라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 지양해야 되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골드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시계 제로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언이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지난번 불장 전에 이분이 한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건데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폴튜더 존스가 얘기를 했을 때 요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좋다,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6배 올랐죠. 불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멘트를 하고 나서 불장이 시작이 됐어요. 바로는 아니었지만 거의 바로죠. 지금 또 한 번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비트코인이 좋다, I like Bitcoin and I like Gold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라. 이때는 1, 2%였거든요. 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플러스 포지티브하게 바뀌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CNBC였나? 인터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같이 덧붙여서 하셨다. 일단 시기적으로 과거에도 지지 선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헤지펀드의 전설들도 인터뷰를 할 때 누가 질문을 하든 대답을 하든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돼요. 지난 불장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점점점 더 미국 월스트리트, 월가, 그 다음에 금융권의 어댑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리인지 프랙탈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불런 전에 1, 2, 3의 무빙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3년도 보면은 1, 2, 3의 무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갈 거다 라고 프랙탈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고, 자, 그럼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지금 2년 이평선을 봤을 때 다시 한올 좋은 자리가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 뷰로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하락 횡보를 하는 이 시기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15년도의 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불장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지금은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 마켓의 스트럭처를 봤을 때 다만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이건 조심하시라고 제가 봐도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컨펌, 자리 내려온 자리가 있고 그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표로 보시는 분들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왔고, 늘 긍정적인 것만 없고 늘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플레이할 때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멀리서 보면 그냥 올라가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의 온체인 데이터 무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래소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유입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끌어올리게 하는 기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지금 USDT의 어드레스 숫자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가지고 USDT의 어드레스를 계속 깨우는 거죠. 그런 이 움직임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9가지 이유를 저 드렸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9가지 핵심 포인트. 피델리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채굴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비트코인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그 산업에 엄청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월가에 있는 전통 금융권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돈이다. 비트코인 선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완벽한 발명품이다. 생명력이 강하다. 해시레이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네트워크였고 비트코인은 가치 네트워크였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사용처가 많다.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다. 이거 사실 제가 했던 말하고도 다 똑같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말을 그냥 리서치해가지고 붙인 말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들, 비트코인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좋은 것들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걸 아우르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델리티, 그 다음에 그 월가는 비트코인을 점점점 더 좋아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대형 호재 같긴 한데, 이건 우스갯소리긴 해, 약간 농담입니다. 근데 대형 호재긴 해요. 진 크레이머라고, 그러니까 얘가 CNBC 운영하나? 아무튼 그럴 텐데, 그러니까 거의 반대 리버스 인덱스 같은 거거든요. 얘가 좋다 하면 그때 빠지고 얘가 망했다고 하면 그때 올라가고 거의 100%의 확률 막 이렇게 하면서 밈처럼 돌아다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엄청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비트코인한테는 대형 호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다.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크립토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도 지표로 봤을 때 크립토 VC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드한 겨울을 지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완전히 공급이 되지 않았다. 지금 VC가 투자하는 걸 보면 역대 최저, 거의 장이 좋아지고 나서 완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투자를 받은 프로토콜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완전 얼음, 겨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지갑을 다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유동성은 지금 아직은 겨울이지만 늘 말씀을 드리죠. 그 주변부의 돈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뭔가 변화의 트리거만 생기면 언제든 반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제 멤버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